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트, 특히 매우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뭐 지나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요트를 공부하고 요트를 타다 보면 수상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한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요트를 타는 것과 관련된 안전사항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로 보셔서 다들 아시겠죠? 타이타닉 침몰 사고. 1912년 4월 14일 날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은 발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빙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고요. 이때 구명정이 부족했다라고 얘기가 막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했다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생된 사고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사망하시고 한 3분의 1 정도는 살아남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그 심리 때문에 물에 뛰어내린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이 구명정에 먼저 탑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니까 구조하러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입에 맞아 사람들이 다 붙들고 기어 올라타서 입에 맞아 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추후의 얘기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실 충분한 구명정일 수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이 구명정에 먼저 탄 사람들이 구조하다가 본인들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를 안 하다 보니 대다수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타이타닉 침몰 사고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한 사고도 있지만 미국에서 요트를 타다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가 바로 익사 사고랍니다. 익사 관련된 사고가 거의 80%고요. 실질적으로 익사는 사고 발생 이후에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이제 사망을 한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익수자들은 물에 빠진 다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막 손을 흔들 것 같고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되지만 실질적으로 익사하는 상황에서는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뇌 활동이 정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물고기처럼 끔뻑끔뻑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물놀이 하시다가 누가 머리가 물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는 가차없이 구조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물론 저도 수상 관련된 자격증은 있지만 그때 배운 얘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절대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옷가지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구명구황 같은 게 있으면 재빨리 가지고 와서 던져주거나 아니면 밧줄들을 이용해서 던져줘서 잡고 나오게 해야지 영화에서처럼 내가 수영 잘한다고 뛰어들어서 가다 보면 그 무의식 중인 익수자가 구하러 가신 분들을 같이 끌어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선 여담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 보트 관련된 사망자가 거의 80%가 익사입니다. 근데 익사는 5분에서 10분이지만 미국 해양구조대 등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생존자의 평균 생존 시간을 추산하는 게 입수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래요. 근데 이렇게 오래 시간 버티면서도 가장 이제 위험한 이유는 물속에 장시간 있으면 가라앉아서 익사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체온증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나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익사는 5분에서 10분.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24시간에서 72시간, 최대 3일까지 살 수 있는데 기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요트를 타다가 물에 떨어졌을 때 그 수온이 그렇게 낮지만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리지만 않으면 최대한 3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트나 해상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명조끼인데 구명조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ack to the basic.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안전은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그리고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 번째로 구명조끼는 수영을 할 수 있어도 입어야 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체력이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구명조끼 입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항상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간혹 요트를 타고 가다가 혼자 이렇게 견실을 하면서 가다가 물에 뚝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물론 수영을 잘할 수 있지만 이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영을 잘하더라도 항상 언제 그 위험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입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르게 착용해야 된다. 혹시 그 얘기 아시죠? 어릴 때 우리 화장실에 가서 누가 탁 빠졌는데 팔로 딱 버텼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엄마 만세가 생각나서 만세 하다가 그냥 쑥 빠진 것처럼 구명조끼를 이 가슴 쪽은 잘 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가랭이 사이 있잖아요.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다시 라이프 자켓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걸 체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어린아이처럼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꼭 라이프 자켓을 착용할 때 밑에까지 안전끈을 꼭 조립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사이즈 확인인데요. 뭐 물론 다 어느 정도 표준은 되시는 걸 착용하시겠지만 뒤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용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어린아이에게 성인용 구명조끼를 입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린아이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그 라이프 자켓은 크고 어린아이 작기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어린아이가 머리를 물속에 푹 파묻힌 채로 구명조끼가 평평하게 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착용 안 하느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즈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착용해야 되고요. 반대로 체격이 크신 분들은 또 부력이 높은 걸 착용해야 돼요. 체격이 크신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되는 부력을 착용하다 보면 도리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구명조끼도 유통기한처럼 손상이 되면 바꿔줘야 돼요. 오래 써야지 뭐 물에 뜨는데 문제 없겠지라고 계속 쓰다 보면 간혹 안전을 위해서 체결한 끈들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라이프 자켓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상황에 따라 착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트가 전복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물론 보트가 전복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요.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틀린 게 뭐냐면 보트가 전복돼도 그 보트 안쪽에는 에어포켓이 형성돼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밖으로 못 나와서 도리어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위험한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들고 탈출을 하고 탈출 이후에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보트 외부에 있을 때는 착용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면 그때 바로 구명조끼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일부적입니다. 일부 이제 선박 전폭 때도 안에 에어포켓이 있을 때는 라이프 자켓을 벗고 있어야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라이프 자켓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물에 빠지면 뭐 이병이라는 영법으로 이렇게 서서 평소엔 있지만 사실 그게 몇 분이지 언제 날 구하러 올지 모르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는 좀 전에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7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체력이 버텨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마 누워서 잘 안전 수영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물이랑 이 익수자의 피부가 바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더 빨리 오는데 그런 경우에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으면 라이프 자켓이 피부와 물 사이를 약간 차단을 해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요트 출발 전에 항상 라이프 자켓이 정말 승선 인원에 맞게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항상 미리 확인하셔야지 그냥 가면 다 되겠지라고 해서 뭐 갔는데 막상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려 보니 뭐 수량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응급 상황에 라이프 자켓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뭐 캐빈이나 이런 구석에 이렇게 거치되어 있다가 못 찾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수량하고 어디에 있어서 만약에 위급 상황엔 신속하게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 많이 보이시죠? 네, 구명조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팽창식 구명조끼와 부력 소재형 구명조끼로 구분이 되는데요. 팽창식 구명조끼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부력이 발생돼서 이제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보통 먼 바다 나갈 때 착용하는 라이프 자켓이고요. 보통 이런 것은 부력이 40파운드 정도 된답니다. 40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트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근해에서 많이 이용하는 팽창식 구명조끼인데요. 이런 것은 부력이 35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부력을 제공하는 CO2 이산화탄소 카트리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력 소재형 구명조끼가 있는데요. 많이 보시는 성인용 그리고 어린아이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밑에 이 신체 하부를 고정하는 거 꼭 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애완동물용, 반려동물용 구명조끼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용도에 맞게 착용하셔야 되고 이 구명조끼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동에 제약이 없어야 돼요. 구명조끼 착용해서 어디 이동하거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되게 불편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착용을 안 하시게 되고 또 불편해서 또한 어디 이동 중에 이 구명조끼가 어떠한 부분에 또 걸려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에 잘 착용이 되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구명조끼도 각종 이렇게 부력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그냥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부력이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고요. 외국은 파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구매하실 때 보면 최소 15kg 외국에서 판매하는 33파운드 이상의 부력이 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뭐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이 바로 머리를 물 밖으로 내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부력이 15 이하 되는 거나 15kg 이하 되는 것은 잘 뜨지 않아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표준 등급 원양이나 파도가 거친 상황 이런 상황에 최소 부력 15kg 이상입니다. 최소 15kg 이상은 돼야 안전이 확보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정신을 잃더라도 자동으로 얼굴이 위로 뜨게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성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명조끼만 입고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망망대해에 빠졌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걸 봤으면 뭐 보트를 돌려와서 구해주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두면 사실 파도 때문에 익수자를 떨어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상을 대비한 휘슬 그리고 야간을 대비한 신호등 정도는 항상 구비해 놓으셨다가 재빨리 멀리 벌어지기 전에 호루라기 휘슬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구명조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누구나 알고 아마 제가 걱정하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 구명조끼 그냥 입는 거 아니야?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구명조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력이 15kg 이상 되는 걸 꼭 착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명조끼가 꼭 부력 소재형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뭐 팽창식 구명조끼도 있고 팽창식 구명조끼도 다양한 용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상 모든 놀이나 즐거움이나 레저 스포츠에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네, 안전을 위해서 꼭 구명조끼 착용하시고요. 자신의 안전을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악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로 즐거운 레저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